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2차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을 겁먹게 하면서 저희도 긴급하게 이른바 이제 국장감사라고 해서 좀 시장 전반을 훑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기존대로 돌아와서 두 가지 핵심 섹터 골라보고요. 토픽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약간 의심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두 분께 공통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듣고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탄핵안 가결이 된 이후의 첫 날이었는데 네. 약간의 혼조세, 경계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환호성은 약간 국내 이제 개인들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들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수익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좀 소폭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또 적극적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증시가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탄핵결이 이제 가결이 되고 나서도 이제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고 적어도 이제 두 번째 계엄령은 없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조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가 그게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기대감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제대로 나오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시를 좀 참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지난주에는 사실상 국내 정치 동향을 살피느라고 해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국내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신경을 못 썼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좀 큰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FOMC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사실 금리 인하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또 맞는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 또 반대로는 금리 인하에 오히려 충격을 받는 종목들은 좀 약간 포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를 또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사실 거의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거의 하루 정도 빼고는 계속 순매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국인들이 일단 매크로상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반도체 중에는 깔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도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터넷 관련된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량주면서 최근에 이제 급락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역시나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들도 살 정도니까요. 이들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 보시다 보면은 장 마감 이후에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다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과연 오늘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를 했는지 또는 어떤 종목들을 순매도 했는지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일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금 또 이야기 중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들을 오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띄워주시죠. 자, 생물보안법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이게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이 돼서 다시 한번 연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꿈틀하는 모습인데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다시 좀
이전에 10월까지의 그런 상승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증시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들은 좀 빼놓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물보안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하원이든 상원이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승인이든 여기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좀 속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빨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체가 이제 올해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속도가 다시 한번 붙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믿고 보는 바이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바이오가 먼저 시장이 어려울 때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생물보안법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좀 바이오 위주로 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보여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증시가 바닥을 찍고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를 더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좀 생물보안법이 거기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옆에 스탁이 계속 돌아갔는데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온 탑픽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나노엔텍과 ST팜이 나왔습니다. 뭐 생물보안법 나오자마자 채팅방을 통해서도 ST팜 얘기는 나왔었는데 나노엔텍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나노엔텍은 직접적으로 좀 CDMO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이제 위고비의 위택 생산을 하고 있는 서모피셔의 소모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모피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CDMO에 대한 사업 수혜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모피셔에 대한 수주 잔고량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노엔텍은 지금 여기에 대한 소모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 수혜가 좀 같이 이끌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CDMO에 대한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을 연내 통과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까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세론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많이 밀리더라도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트리거 역할이 되면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목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탑픽은 나노엔텍이었고요. 박철순 매니저 종목은 ST팜이네요. 네, ST팜을 이번 도전 텐베거 시즌에서 벌써 세 번째 가져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급락장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손절을 터치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CDMO 관련된 대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뭐 가장 내놓으라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들어가고 있는 원료약품들을 위탁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상업화됐던 이 원료 의약품의 매출액이 한 180억 원대였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거의 970억 원 가까이 상업화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원료약품을 납품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캐파 증서료가입니다. 올리고핵산이라고 해서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3위권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올리고 제2동을 이제 건설을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매출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들 재무 요약본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가 조금은 아쉬웠던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올리고 매출이 좀 이연됐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4분기 때 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3분기 때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61억 원이었는데 4분기 때는 271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뭐 최근의 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1.8배, 2배 가까이 올랐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주들에게 기쁨도 또 슬픔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주들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노엔텍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론 머스크도 비만약값 내리라고 말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급 이후에 잠자고 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잠시 뒤에 체크해 보고요. 또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지금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엇갈린 흐름이 조금 아쉽다 내용 남겨주셨습니다. 또 5층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코인에서 본전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안 오르니까 코인으로 손실을 메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나노엔텍으로 직접 수혜받을 수 있는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시죠. 재무도 나쁘지 않고 기술력도 좋으니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겠지라는 실적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3분기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좋았는데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비만 치료제 따라가서 그런가 주력인 진단 키트는 잠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더 많은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월봉으로 봐도 올해는 윗꼬리가 잔뜩 달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5,200원 터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ST팜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올리고동 준공 완료를 앞둔 ST팜,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CDMO 기업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RNA 치료제 올리고핵산을 만드는 그 공장이죠. 이제 제2공장이 내년 4분기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 능력도 늘어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RNA 치료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핵심 종목으로 꼽았고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제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은 내년 배당을 벌써 공지하는데 보고 느끼는 거 없냐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역대급 배당인 만큼 우리도 주주하던 해달라라고 이야기 올려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간만에 왔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25년에는 꼭 떠나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내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자르센 이제 승인이 되면 오를까 19일에 허가 승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일정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 속에서 뭐 주봉으로 보면 또 월봉으로 보면 윗꼬리가 뭐 잔뜩 달려 있다라고 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 중에 살짝 봤더니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좀 급등락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여파 때문에 단기적인 세론이 나타나고 올라가고 이런 반복의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을 줄 때는 바로 나오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윗꼬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구간을 잘 다지고 나서 바닥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을 돌파했을 때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주분께서 보신 주봉 차트가 이 주봉 차트인데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바로 3,600원대입니다. 그래서 3,600원대를 돌파를 해주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위 박스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이제 3,600원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려서 1차 목표가는 저는 5,000원대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2,700원대 라인은 좀 이탈하면은 좀 리스크는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5,000원 만약에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뭐 물량 한 반 덜어냅니까? 아니면 뭐 한 80% 덜어냅니까? 저는 30%만 덜고 좀 추가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T팜으로 넘어가서요. FDA 승인 발표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반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가격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네요.
네, 이제 ST팜을 가장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익산을 과연 어떤 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즉 상업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기존에 이제 렉비오라든지 아니면 스핀라자 그리고 라이텔로가 최근까지 해서 상업화 물량으로 이제 인증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앞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 희귀질환 RNA 치료제 중에 올레자르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 안에 FDA 승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된다면 여기에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2건이 더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업화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회사를 좋게 보이는 단기이자 중장기 투자 포인트니까요. 짧게 볼 필요 없습니다. 중장기로 내년까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 2차 블랙 먼데이 때 약간의 저점을 네. 좀 찍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맞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급격하게 세게 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고가를 달성 한번 했었고 그리고 조금 지금 또 주가가 내려온 상태지만 이제 75,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주봉이라든지 이런 이평선 저항을 봤을 때는 매물 저항 봤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사 목표치처럼 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절가 8만 원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